안녕하세요. 가족기업연구소 미스터입니다. 저는 2004년부터 20여 년간 다음과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방안, 기업의 이윤을 세금 적게 드리고 개인화하는 방안, 애써 일구어놓은 자산 또는 법인을 안전하게 2세에게 승계하는 방안을 컨설팅 해왔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배우 황정음 씨가 가지급금을 갖다 쓰고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뵙게 됩니다. 회사 문 닫으면 그만 아닌가? 문 닫았는데 어떡할 건데? 관련된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용감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이런 경우가 발생할까봐 법령에 다 정해놓고 있으며 그동안은 법에는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법 집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법을 꼼꼼히 집행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느슨했던 걸 조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을 갚지 않고 법인을 폐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지급금이 있으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황정음 씨는 회사 돈 43억 4천만 원을 꺼내서 코인 투자 등으로 사용했다가 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3억 4천만 원을 몰래 빼돌린 것이 아니고 회사 장부에 대표이사 단기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매년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인정이자에 대해 상여 처분을 받아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형법에서는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하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잠깐 빌려 쓴 것뿐인데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대법원 판례 2010도 3399에서 회사 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는 것은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한 것과 같아서 횡령죄가 성립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불법 영득의 의사라고 하는데 가지급금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존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영득 의사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청산하지 않고 폐업한다는 것은 불법 영득 의사를 확실히 하는, 즉 회사 돈을 떼어먹겠다는 의지에 해당하므로 횡령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갚으려는 의사가 있어도 또는 실제로 사후에 갚았어도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갚지 않고 회사를 폐업하는 것은 일종의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빼박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가벼이 볼 일이 아닙니다. 가지급금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세금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우선 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인세를 더 내야 합니다. 인정이자 입금 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법인의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 10억 가지급금이 있으면 인정이자 4.6%, 4,600만 원이 이익으로 잡힙니다. 또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회사가 빌린 돈 중에서 가지급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즉, 가지급금이 없으면 법인에서 그 돈을 빌릴 일도 없고 그에 따라 이자를 낼 일도 없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20억 대출의 연 이자가 8천만 원일 때 가지급금이 10억 원이 있으면 10 나누기 20, 즉 50%의 이자 4천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인정이자 입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회사는 1,797만 원의 법인세를 더 내야 합니다. 개인에게는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상여처분되어 개인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1억 2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대표가 4,600만 원이 상여처분되면 1,665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가지급금 10억이 있으면 개인, 법인 합쳐서 세금을 약 3,5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을 갚지 않고 폐업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지급금을 갚지 않고 폐업을 하면 불법 영득의사, 즉 법인 돈을 떼어먹겠다는 의사가 명백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세무적으로는 법인과 개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폐업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과 미수취한 인정이자를 합산하여 상여처분하고 제때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0억의 가지급금이 일시 상여처분되면 세금 3억 9,180만 원, 신고 가산세 20% 8천만 원, 납부 지연 가산세 1일당 0.022% 연 8%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가지급금 때문에 형사처벌,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처벌,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최선의 방책은 가지급금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갚을 수 없다면 발생 원인별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부서 직원 또는 세무대리인의 과실 또는 부실 회계 처리로 발생한 것이라면 그걸 밝혀내어 오류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여건상 드러낼 수 없는 경비, 즉 인건비로 지급하고도 부득이 인건비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한 근거 및 증빙 서류를 갖춰놓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등과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리베이트, 이건 참 필요악입니다만 이도 자칫하면 형법 357조의 배임 수증제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증빙을 갖춰 놓을 수도 없습니다. 영업상 부득이 필요하다면 대표님 등이 별도로 자금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등이 직접 가져다 쓴 돈, 우선 장부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완전히 누락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장부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반영하여 내가 떼어먹으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걸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혹 장부상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면 이는 정말 몰래 갖다 쓴 돈이므로 징역이라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전대여의 합법적인 절차와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상법 제398조에서는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 승인은 일반적인 과반수 의결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회사라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대표이사 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여 금액, 대여 기간, 변제 방법, 이자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약정된 날짜에 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와 이사 간의 자금 대여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금전소비 대차 샘플입니다. 이사는 아래와 같이 사내 이사인 땡땡땡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등등등 이렇게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형사처벌,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려면 가지급금을 갚는 게 상책입니다. 가지급금을 갚는 방법으로는 내 돈, 내 재산으로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미처분 이익 잉여물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그 해소 방안을 예시를 들어 살펴보면 정규 전략과 비정규 전략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사용 가능한 방안도 있고 사용치 못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가지급금 해소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두세 차례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보면 가지급금이 있는 채로 폐업하면 일시 상여 처분된다는 조언을 듣고 폐업 신고하지 않고 법인을 유지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때 유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나 원천세를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한 채 몇 년이 지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 처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지급금 잔액이 확인되어 일시 상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걸 피하려면 신고할 것이 없는데도 매년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미리미리 가지급금을 갚을 방안을 세워서 마음 편히 폐업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은 가지급금을 청산하지 않고 폐업하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법 측면에서는 불법 영득의사, 회사의 자금을 떼어먹겠다는 것을 확고해야 하는 것으로 횡령죄가 확고해집니다. 세무상으로는 개인과 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므로 가지급금 잔액 및 미수이자의 일시 상여 처분에 따라 높은 소득세 그리고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이 궁금하시면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